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 중소벤처기업 혁신 전략과 또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길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래 동력인 벤처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의 국정 키워드인 민간과 시장 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아침 일찍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상생과 혁신 성장을 위한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산업부 또는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하다가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게 된 게 다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라는 말 안에 뭉뚱그려 이해되던 것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또 당시의 시대 철학이 또 반영된 여러 가지 네이밍 가운데서 이렇게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살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역할 가운데 기업의 현실은 모두 반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현실들이 지금 존재하는 게 바로 그 이름에서 저희가 유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부실 징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부실 징후 기업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정말 투자의 보릿고개라고 하고 있는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같은 포럼 함께 도약하기 위한 시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손동영 사장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서울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 함께 연사로 참석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간 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폭넓은 지원, 두터운 지원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장기적인 고민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영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영향력이 아주 커졌고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확보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과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 따른 기업 간 갈등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의 자국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 자체의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의 구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길을 함께 만들어갈 때 가능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및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동반에는 동반성장의 정책과 활동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 노력은 2차, 3차 비거래 기업은 물론 2종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동반성장 문화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신동반성장 정책은 민간 자율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 스스로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갈등 해결의 틀을 만드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길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독려하고 시장 주도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대한민국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 아랫줄을 실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수출의 몇 %를 담당할까요? 라고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나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제일 적게 나온 게 12%였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18%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39.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46.8%를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생각하고 있고 막연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견인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1년 전에 제 모습이고 이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 14년 동안 중소기업인 분들이 법제화를 요청을 했지만 매번 정부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자체적인 어떤 자율적인 합의점이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여기 조정신청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권이 생긴 이후로 조정이 된 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청 자체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물의 관계가 너무 커서 이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얘기였습니다. 자, 14년 동안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핵심 미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5월 13일 날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착수를 시작을 하고요. 각계 전문가분들로 연동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6개월 만에 법제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법제화의 진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주은기 부사장님 계신데 첫 번째 TF에 있었을 때 정말 쌀벌했습니다. 대기업분들은 만약에 정부가 강행을 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혁신하지 않으려 들 것이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감은 떠안길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20년 동안 운영을 했고 제 고객의 거의 80~90%는 대기업 분들이셨습니다. 전 특히 소프트웨어였고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전 기억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TF에서요. 제가 진짜 대기업 분들이랑 일 많이 하면서 제가 온갖 사례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정도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장관 됐으니까 화려하게 복수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작은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업체도 해보고 국회도 가보고 이제 부처라고 와서는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이 밟고 올라가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시대는 이제 간 것 같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국경 밖에 있는 상대와 싸워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나라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제값을 주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면 보이지만 만져지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값을 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컨설팅에 대해서 제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디지털 경제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시간의 문제지 후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그동안 성장했으니까 제대로 돈 줘. 이런 식의 게임이 아니라 그런 과거가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국경 밖의 상대와 싸우는 것과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이 왔다, 디지털 대전환이 왔다 이런 식의 어구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그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 시작이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 것이 맞습니다. 정부 입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10분만 사인을 하면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관련 부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공정위, 산자부 등등.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게 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인데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이 혹시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정부 일각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제화의 주된 내용은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이제 모두 다 수의탁 계약을 쓰실 때는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하지 않을 수 있는 탄력성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액 거래, 그리고 단기 거래, 그리고 계약의 형태가 특수해서 수탁사랑 위탁사가 합의를 보시면 연동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조건 때문에 중소기업분들이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을 악용할 거라고요. 근데 탈법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요. 지방청의 조사 기능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동에 참여할 의지는 있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연동지원본부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동일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계속 계류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통과가 돼서 시행일은 서로 같이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정부와 2개의 정부 부처와 그리고 관련된 2개의 법안이 국회와 함께 다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1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저희가 수의탁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라톤 뛸 때도 앞에서 먼저 길잡이를 해주시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와주셨는데 우리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포스코, KT 등 저희가 이 TF에 구성된 대기업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연동제에 필요한 계약서 약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구매팀을 통해서 다 정보 제공해 주시고 정말 견인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이제 392개사 매달 보면 이렇게 22개, 10개 늘다가 5월 달부터 보시면 200개, 400개, 300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통계를 냈을 때 1,400개 사가 이미 동참을 해서 연동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말까지 목표가 6,000개사입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민간의 힘이 무섭다라고 한 게 왜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사회적 합의를 보는 데까지는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가자라는 합의가 딱 되자마자 정말 대기업에서 엄청난 리더십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기술 탈취 관련한 중재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몇 건이 굉장히 성공 사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끼거나 했을 때 저희가 초등 대응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바로 착수를 하고요. 접수되자마자 저희가 관련된 변호사단을 꾸려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2건이 대기업이 의도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겠다.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냥 사업 접겠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겠다. 그런 식의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뭘 하려고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루려는 목적이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뭘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한마디라고 요약을 하면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50+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 기업수, 고용 넘어섰고요. 기업 매출 몇 프로 안 남았습니다. 한 2% 남았습니다. 수출 한 10%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50+를 달성을 하고 더 이상 대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중소벤처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분명한 그 경제 위치와 기여도를 가지고 정부의 리소스가 양쪽으로 배분돼서 2개의 큰 바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고 그 결과 더 큰 강한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가장 큰 주제가 3개입니다. 무조건 글로벌이다. 정말 무조건 글로벌입니다. 국경의 의미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이건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2가지가 있죠. 우리가 국경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국경 안을 다 글로벌로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다 끝나야 지구촌에 우리가 소위 노는 운동장의 규모가 확장돼야 말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가상 경제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열차게 글로벌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뭐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일할 사람 없고요. 생산성은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신기술들에 대한 생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열차게 하고 있고 저희 또 납품대금 연동제만 저희 대기업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 공장도 엄청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성장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다 힘들고 불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에 의하면 잘 되는 기업들은 정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과 성장이 정말 날아갔습니다.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제일 높고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굉장히 불행한 나라입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류사에 처음으로 백만장자가 출현했답니다. 2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생산력이 더 올라가니까 인류사에 처음으로 천만장자가 출현했답니다. 3차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는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나왔답니다. 모든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이번에 조만장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 올라타서 정말 경제 강국을 넘어서 경제 대국이 되느냐. 두 번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계속 갈리는 그런 나라를 더 큰 차이로 만들 것이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기업가용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 가지고 프랜차이즈 여시고 그 돈도 없으시면 이름 없는 상점 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산업화 시대가 끝나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테크가 아니어도 누구나 창업하는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웠던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소상공인 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유니콘의 다른 말, 라이프 앤 로컬. 그냥 동네에서 가게 문 열었는데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뭐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니콘이 되는 라이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안에 아주 의미 있는 라이콘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20분의 제 기조 연설까지는 아니고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은 정말로 중요한 상생의 한 축입니다. 저희 삼성전자와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상생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Enabling People이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상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나 사회 양극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난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C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랩은 크리에이티브 랩입니다. 창의, 혁신, 도전을 하는 저희 사내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기존의 사업하고는 다른 축으로 좀 육성시킬 수 있도록 구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2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내에서만 수용하지 않고 사외로 나갔었을 때 그들의 아이디어가 더 크고 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더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5년에 스핀오프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삼성사 내의 창의 벤처 프로그램들을 2018년에는 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생태계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외부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C랩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을 C랩 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18년부터 나가는 부분들을 C랩 아웃사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이런 스타트업과 저희 삼성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창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1년에 한 20에서 30여 개의 사내 벤처 과제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 또한 굉장히 기존에 있는 툴하고는 다르게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투표도 하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업무 공간, 개발 공간에서 따로 독립해서 여기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곳이 서울대 연구소입니다. 저희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인데요. 저희가 메인 사업장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상당히 분리를 해서 독립적인 공간에다가 1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했는데요.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호칭, 그 다음에 건태, 자율근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기반이 돼서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는 건태 호칭들이 완전히 프리하게 돼 있고요. 유연한 근무제로 자율근무제 저희가 2012년부터 도입을 했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파격적인 보상도 합니다. 별도의 보상하고 좀 다르게 내부적으로 창의 인센티브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패에 대해서는 확실히 용인하는 문화를 정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노프를 2015년부터 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시장에 나가서 고객을 읽고 시장을 읽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피노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1개 회사를 창업을 시켰습니다. 한 나간 사내 인력이 한 240여 명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고용한 인력이 한 550여 명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피노프로 나가는 과제에 대해서는요.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언더 정도로 해서요. 시드 업체가 어느 정도 한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별로는 퇴직금 외에 플러스 알파의 지원금을 줘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는 다양한 창업 교육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간 이후에 시장을 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다시 삼성전자로 리턴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사업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는 저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60개의 과제를 했습니다. 매년 20, 30개를 해서 한 11년간 정도 해왔고요. 현재에도 31개를 육성하고 있고 매년 2차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60개의 과제 중에 저희가 한 42%가 저희 삼성전자 내에 다양한 사업부에 실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TV에 그 OTT 같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C랩에서 했고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조율을 하는 것도 있지만 TV에도 오래되면 컬러가 변화가 됩니다. 이 컬러를 캘리브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술도 여기서 있고요. TV 외에도 휴대폰에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상품으로 저희가 에코 패키지라 해서 아마 TV 같이 대형 패키지 같은 경우는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버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릴루미노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그 VR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잘 개발을 해서 TV에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마 스마트폰에도 확대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TV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저희 아웃사이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부터 저희 외부로 저희의 노하우, 인사이드에서 했던 노하우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내의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자금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 특히 시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금의 압박이 있는데요. 1억 원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귀중한 돈으로 쓰이고 있고요. 지분 투자 없이 지분 없이도 하는 부분이라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면 삼성전자 R&D 센터가 있는 우면과 대구, 경북, 광주에 각각 그 저희 업무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제공을 하고 조금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에서 한 20년 이상 돼 있는 전문가들, 하드웨어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기구개발 전문가들이 각각 우면, 대구, 경북, 광주에 실제 배치되어 있었어요.
스타트업들과 여러 가지들을 멘토링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 분석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를 세팅을 하고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삼성전자에서 그건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증가하고 고객 수도 증가하고 내부적으로 특히 이렇더라고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대표님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인원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과 피드백을 하는 부분, 성과를 세팅하고 나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공감해주고 좀 아이디어도 주고 있습니다. 전시회입니다. 혹시 그냥 전시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외유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장관님 해서 비바텍 갔었었고 작년에 올 초에 CE에서도 했었는데요. 현장에 전시 기간 내내 나가봤습니다. 스타트업들한테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일반인들도 오지만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고요. 투자자들도 옵니다. 그분들 앞에 정말 열심히 이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소개하고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이런 기회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상입니다. CES에서 혁신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한테는 혁신상이 어떤 의미냐라고 대표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모르는 곳에서 협력하자고 메일이 온답니다. 혁신상 받았는 게 매스컴에 나가니까 그걸 보고 온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나가는 혁신상 받고 한번 받았고 끝났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이제 곧 있으면 7월 말에 저희가 육성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이 CES의 혁신상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요. 기존에 선배 혁신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노하우도 전달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을 중심으로만 했었는데요. 이번에 대구, 광주, 경북에 시랩을 개수를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 단체장님, 지역의 국회의원님 등 기관장님들이 많이 스포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만들었고요.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지역 기반에서도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누적적으로 한 440개 외부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했고요. 현재 3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한 1.4조 원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8,70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사지만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도 저희가 후보에 있고요. 실제 더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부 스타트업들 성장을 하면은 그냥 스스로 성장하라가 아니고 저희 삼성전자 내 다양한 사업부와 연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결의 의미가 있고 좀 더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지분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하는 유빌리티와 3D 모델링을 하고 있는 엔단라이트 두 곳 회사에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하고 현재도 POC도 하고 사업협력도 맺고 있습니다. 장관님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물대이지만 원래 워낙 벤처도 하셨었고 벤처에 대한 사랑 열정이 남다른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그다음에 창업 환경 인프라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더 해주시면, 그리고 국내 여러 AC, VC들이 좋은 자금을 모아 훌륭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 삼성 C랩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요. 이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삼성 내 다양한 사업 부문에
있는 사업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3축이 합쳐져서 정말 기술하고 사업을 차별하고 팀 구성이 아주 똘똘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적극 지원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스타트업과 윈윈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혹시 오신 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문에 딱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정문에 딱 이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우리입니다. 이거는 고 창업주신 정재영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나름대로 당신께서 발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우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생, 동반 이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국가가 잘 돼야 또는 회사가 잘 돼야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가 먼저 잘 돼야지 그래야 나라와 국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는 엄청난 상생의 개념의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 중공업 그룹에 관련된 DNA입니다. 수요 사례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많은 회사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 자금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요원한 부분이겠죠. 유동성이라든가 지구 환경 개선, 복지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협력사 대출 이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에 관련된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0억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들 함께 동반하고 공생하는 그러한 협력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저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적은 업체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조중에서 멈췄으면은 저희들 업계상 흐름 공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터럽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전체로 다 멈춰서게 돼요. 이게 결국은 호황에 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병상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공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 같이 가야지 살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지 않으면은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런 개념의 필연에 또 아주 필연적인 요소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호황으로 될 때 저희들 똑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거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응 지금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 사업에 관련된 여러 부분을 실제적으로는 저희 단독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도움, 지자체의 많은 도움으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역동적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저는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역동적으로 갈 걸 믿습니다. 복지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전 뿌리 산업 선도 단지입니다. 참고로 이제 6개 뿌리 산업을 저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초 산업이 되겠죠. 주조나 용접, 그리고 소송, 도장, 금융, 열처리 이렇게 6개 뿌리 산업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들 울산에 이 부분이 이제 선도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제가 소개할 게 뿌리 아카데미관입니다. 이게 저는 회사에서는 이 건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해서 내년이면 아마 완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협력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협력사에서 여러 복지, 교육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아카데미 그러한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작금에는 외국인 노동자 여러 가지 부분과 연계돼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지만은 그분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융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저희 지원하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인력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내국인에 관련된 조선산업계에서 인력은 계속 이탈되고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요소도 있죠. 인구 출생률 0.78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산업 전반에 관련돼 가지고 선진 고도화되면서 통상적인 전통적인 기관사업이나 아니면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은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은 두 갈래의 길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결국 역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설계를 포함한 R&D뿐만 아니라 기능 중심의 고급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적극적이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능 올림픽에 관련된 기능 요원들의 수급과 이 인원들은 실제적으로 단순히 기능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미래 기능에 관련된 산업 여건의 리더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업을 끌어가는 중추 세력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기능과 그다음에 경영의 개념이 쌍축으로 이루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이 쌍축이 이제 완축으로 왔었죠. 이러한 부분을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합니다. 서구 선진 국가에서 이룬 것처럼 마에스트로로 해가지고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을 유도하는 또 다른 선도적인 과학자 아닌 과학자의 개념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을 일으키는 특히 조선호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100명 정도의 올림픽 입상자가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고 이 인원들은 실제적으로 일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능교육 훈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교육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 인력 수급 지원이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나름대로 유수한 학교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전문대를 중심으로 또 기술대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MO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맞춤형의 인재를 저희들이 육성할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에 비해서 최종적 열매를 따는 그런 부분은 한 20% 정도 내외인데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핵심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내국인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속 승계하고 진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심 속에 있지만은 이 부분도 하나씩 개선돼서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으로 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외국인에 이제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가 중소기업, 대기업에 관련된 상생의 무드라고 하지만 저는 좀 더 넓은 차원으로 좀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현실을 딱 보면은 0.78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30%의 인구가 쇼테이지 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인구가 쇼테이지 났다는 그런 부분은 선진국에서 모두가 다 겪었던 일일 거예요. 최근에 모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걸 딱 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업체가 대기업과 어떻게 공생해서 완팀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안에는 내적인 요소는 어떻게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잘 융합해가지고 완팀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거기에 최일선에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 울산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는 3축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당장 인력 수급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맞춤형보다는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기능공들을 저희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때로는 테스트하고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의 개념은 제가 2개월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저쪽 노동부 장관과 함께 같이 MOU를 맺었어요. 거기 갔더니 21개 관련된 인력 양성 기관이 있더라고요. 시설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맞춤형으로 교육식을 키워서 데려오자라고 하는 게 한 축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있는 실제적으로 전문대
기술대학의 개념은 많은 수의 외국 유학생들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모 대학을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요. 1000명 정원에 600명이 외국 유학생입니다. 내국인 학생들은 1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 맞는 기술자로, 우리에 맞는 협력자로 키울 것인가, 이게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맞춤형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수급 지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여러 부분, 뭐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뭐 숙식 100% 저희들이 숙식 당연히 제공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할 개념이 이제 외국인 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이제는 한 3개사 포함해가지고 한 70명 정도의 개념 운영하는데, 단순히 통번역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관련된 상담,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행정 지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완스톱으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 또 여러 가지 행정, 또 자격 변경,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 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돈을 계산해 봤어요. 저희 회사에 한 1년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 얼마냐?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하여간 이런 부분에 관련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끌어안으면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뭐 더 나아가서는 휴일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문화 활동, 그다음에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차량 지원도 하면서,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직간접적인 저희들이 지원 정책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관련돼 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는 노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산업계에 있어 가지고는 숙련된 기능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앞에서 리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정년퇴직을 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응을 겪고 있고요.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선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생각이고, 타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할 그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관심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동행기업에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자재비, 재료비에, 원재료에 관련된 상승의 요소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 제품이 저희들한테는 또 서브밴드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 그래서 우선 실제적으로 3개 항목에 대해서 6개의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TF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약간 복잡한 부분,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로 지금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완팀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투박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대로 성실히 걸어갈 거고요. 믿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최선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3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통찰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내용들 개인과 조직 더 나아가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박수 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